한국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라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쏴대고 있죠. 어제는 그 중에 한 발이 우리나라 울릉도 근처까지 발사가 됐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큰 일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덤덤해. 별 반응도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하루 동안 실험 발사한 그 미사일 양이 웬만한 나라 전쟁에서 쐈던 미사일 양만큼 많이 쐈거든요. 그건 엄청난 위협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민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증시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오히려 미국보다 덜 떨어졌더라고요. 실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안보 위기를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요. 우리나라 관련돼서 최고의 미국 전략연구소 하면 떠오르는 연구소가 있죠. LA 랜드 연구소가 북한의 핵무기 관련된 레포트를 최근에 작성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북한은 몇 개의 핵탄두가 있을까? 자, 전 세계 최고의 북한 관련된 정보기관은 누가 뭐래도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이 이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확한 정보는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몇 개에서 몇 개 사이 정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거로 예측 정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랜드 연구소는 여기 관련된 레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었어요. 레포트가 발표한 그 시기, 즉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거라 예측을 했고, 이 늘어나는 수준으로 쭉 이어지게 되면 2020년도에는 100개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2023년도 다 돼가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100개는 충분히 넘을 수 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핵 공격이 일어난다면 어디에 얼마나 피해가 있을까?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부분 정설이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한번 이 답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폭발력이 100킬로톤 정도에 해당되는 핵무기를 서울 한복판에 강남 쪽에 딱 떨어뜨린다. 그럼 최소 4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걸로 봤습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즉사할게 40만 명 이상. 물론 부상자까지 좀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때 그 핵무기의 위력을 100킬로톤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2006년도에 했죠. 1차 핵실험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탄두는요 0.8킬로톤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0년 정도 지난 2017년도에 했던 핵실험에서는 무려 50킬로톤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60배 이상 향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적어도 100킬로톤 이상이 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0개 핵무기가 아니라 그 중에 딱 하나의 핵무기가 강남에 떨어졌었을 때 즉사 수준이 40만 톤으로 본 거죠. 정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랜드 연구소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전 지도층이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할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봤어요. 지금 북한이 막 실험용 발사를 하고 때로 울릉도 근처로 쏴대고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미사일 쐈는데 실수로 하나가 강릉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됐어요. 근데 만약 북한도 마찬가지죠. 실험용 발사를 했는데 하나가 의도치 않게 실수로 남한 쪽으로 와서 우리나라 본토로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대응을 할 겁니다. 일단 요격할로 노력을 하고 원점 타격하기 위해서 그 미사일을 쏜 지역을 다시 우리가 공격을 하겠죠. 그럼 공격을 받은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격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랜드 연구소는 그 확률이 꽤 높을 거로 봤어요. 또 하나 경우수가 더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북한의 나라가 붕괴됐었을 때 쏠 수 있다고 봤어요. 붕괴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진다고 하게 되면 그 핵에 대한 통제권이 일고 그랬을 때는 충분히 또한 핵무기 정도가 발사될 확률도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가 발사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사할 확률을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확률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높지 않더라도 있다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정말 북한이 핵무기 사용 시 요격이 가능할까? 완전 요격할 확률은 높지가 않아요. 북한이 핵무기 하나 쏠 확률은 낮죠. 여러 개 쏠 거라는 거죠. 근데 몇 개는 요격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몇 개는 요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힐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북한은 ICBM 발사 능력 실험까지 했었잖아요. 꽤 먼 데까지 날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요격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 딱 붙어 있잖아. 붙어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위로 쏘는 거죠. 쫙 ICBM 쏘지 어깨 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떨어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높은 데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요격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그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요. 그것도 요격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쏘는 폰은 일단 요격하기 힘들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막판에
부정형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폭을 쏘는 길이고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수준은 어느 수준까지 됐냐면 떨어질 때 부정형으로 막 날아가지고 유격하기 힘들게 떨어지는 그 기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유격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 북한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두려운 미국도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한 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발달돼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초음속 미사일 기술 1위는 러시아입니다. 2위는 미국 아니죠. 중국이야. 3위는 미국 아니죠. 북한이라고 봐요. 실제 미국도 아직 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못한 상황이에요. 초음속 미사일 발사도 못했는데 그 요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을 했다? 그럼 거의 유격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북한의 핵전개 시나리오는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썼을 때는 핵무기를 쏴서 우리나라에 최대한 피해를 입히겠다. 그 목적보다는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미국이든 다른 나라 개입했었을 때는 본인들이 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쓸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단계로는 우리나라 강남에 두세 발 정도의 미사일을 쏴야 되는 겁니다. 한 발 정도 딱 면중할 수 있게. 근데 한 발 정도 면중들 아까 뭐라 했었죠? 40만 명 정도가 직사한다고 그랬죠?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 피해를 봐요. 근데 자꾸 내가 강남 얘기를 하냐면은 랜드 연구소를 강조했거든요. 강남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장 인구가 밀집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집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가장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강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강남에 한두 개의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게 몇 개를 다 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전 세계 나라들을 다 경악하고 공포를 극대화로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40개에서 60개의 핵탄두를 쏩니다. 그래서 후방을 초토화시킵니다. 핵탄두는 100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개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100개를 땄었을 때 2단계로는 후방, 특히 항구도시, 부산 그쪽을 통해가지고 20개에서 60개의 미사일을 쏴가지고 후방의 병참 기지, 특히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역 자체를 지원 못 받도록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3단계로 나머지 남은 20개에서 40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일본, 중국, 미국 등 전 세계를 향해서 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일본에 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북한은 딜할 수 있어요. 최단의 공포를 느끼게 해줬고 1단계로 2단계로 우리나라 지원부터 끊어온 다음에 3단계로 야 우리 한 40개 남았거든 우리가 일본을 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일본은 경악하겠죠. 근데 일본만 경악할까요? 미국도 그 못지않게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에 초토화시키면 미국의 그 피해도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미국은 그때서부터 더 이상 자기 자국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최소한 일본만큼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협상할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한반도에 접근할 방법을 막아놓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짤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본 것이 바로 랜드 연구소의 북한의 공격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전력 수준 무지막지하죠. 미사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은요, 단거리, 중거리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이 약 650기 정도 있을 걸로 예측이 됐어요. 그럼 650기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럼 거의 북한 주위에 있는 중국, 러시아부터 일본까지 모든 나라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탄도미사일에 핵만 집어넣으면 핵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북한의 핵 관련된 전력은 미사일 관련된 전력은 우리한테 충분히 공포를 줄 만큼의 강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핵무기, 핵미사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한테 위협이 되는 전쟁 전력이 있냐? 북한은 핵 빼면은 시체 아니냐?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내용이에요. 왜? 북한과 우리나라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도 우리나라 서울까지 충분히 공격이 가능해요. 근데 북한은 장사정포가 아주 위협적이거든요. 미국의 국무부의 발표에 하게 되면은 북한은 현재 약 14,000문에 해당되는 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근데 14,000문 정도 되게 되면 이게 얼마큼 정도 양이냐면 시간당 50만, 50개가 아니라 50만 정도 해당되는 포를 동시에 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무리 요격력이 강력하더라도 50만 발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맞출 수 없죠. 극히 일부만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다 서울에 아니면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 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핵무기가 아니라 일반 폭탄 하나만 떨어지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거든요. 근데 한 시간에 50만 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랜드 연구소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나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핵무기보다는 오히려 장사포 같은 이런 포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 때문에 선제 공격하기 힘들 거라고 예측할 정도로 북한의 포 관련된 역량은 상당히 크다,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붕괴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자,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할 때 평화적으로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강경책을 써가지고 붕괴시키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강경책으로 써가지고 여러 가지 봉쇄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된 상태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그 피해가 우리로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붕괴돼가지고 혼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지도층, 특히 김씨 일가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해서 서서히 안정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통일할 수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을 텐데 만약 급격히 붕괴된다고 하게 되면 통제 자체가 되지 않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일단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 군대가 북한까지 진입할 겁니다. 일정 거리까지 진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에 피해가 있는 일은 절대 막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일단 먼저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중국 군대가 북한의 영토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군대를 북한 영토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게 중국 군의 차이점입니다. 일정 부분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에도 중국 공격하는 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공격력이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2차적으로 뭐냐? 북한이 혼란되게 되면 핵무기가 유출되거나 핵무기를 관리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뭐냐? 바로 생화학 무기입니다. 북한은요,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생화학 무기 보유 국가예요. 그 생화학 무기의 그 피해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그거는 중동이든 뭐든 다양한 분쟁 국가가 다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의 안전을 흐트러뜨릴 만큼 강력한 위협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함부로 붕괴시킨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북한에 관련되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흡수될 수 있는 흐름이거나 자연스럽게 북한이 우리나라 합치기를 원하게 되는 형태를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좋으면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책은 랜더 연구소의 대응책은요, 북한이라는 나라의 핵무기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결국 국제적인 공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도 관련된 모든 국가 힘을 합쳐야지만 북한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왜? 북한은 지금 개발 단계가 아니라 개발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핵탄두가 한두 개 있는 숫자 아니라 100개 이상 있는 수준까지 대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핵무기 억제는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외교적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딱 보고 내가 느낀 거는 그게 쉽냐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미국의 협조를 얻기 쉬울 수 있어도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얻기 쉬울까요? 특히 미국과 지금 중국이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는데 쉬울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풀지 못하는 최고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답답한 게 많아요. 이렇게 안보가 중요하고 이렇게 안보가 어려운데 이 국방, 안보 부분이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에요. 당장 국방비부터 막 깎이고 있잖아요. 또 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면 안타깝죠. 거기다가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 도움은 고마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실제 안정적인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누가 말해도 안보적인 부분이에요. 이제는 북한이 더 위협적인 게 직접적으로 돼서 완전히 우리나라 불안해진다. 그 우리나라 경제가 나만 알겠습니까? 당장 주식부터 폭락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미리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신경 쓰고 정부도 앞장서서 안보만큼은 절대 튼튼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 세계 최고의 전략연구소의 랜더 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